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 플러스의 임동석입니다. 11월 21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를 출발하는 월요일 장이었는데요. 자, 오늘 장 좀 하락한 채로 끝났습니다. 여러분께 항상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유로존에 대한 불안, 또 뭐 미국의 경기라든가 미국의 재정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 증시를 짓누르면서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이틀째 내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좀 빠졌었는데요. 오늘은 19.14포인트가 하락한 182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1900선대 좀 기세 좋게 회복하고 안착하는 데 10선이 다시 한번 1800선대 초반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여실없이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스닥 역시 4.73포인트가 빠지면서 500선 내준 채 498로 장을 마쳤습니다. 조금은 아깝다 싶습니다. 자, 어쨌거나 약세장일수록 여러분께서 보수적인 투자 자세 잊지 마시라는 말씀, 매일 똑같은 말씀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영우통신, 신흥기계 등 또 이런 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종목들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니까요. 우량한 종목들에 대한 정보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화 연결 02-3153-2613번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 문자 상담은 013-3366-0110으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바로 주시면요. 아무래도 오늘 프로그램 중에 상담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니까요. 서둘러서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께서 문자를 주시면 오늘 그에 대한 답변은 하이스탁의 어스 김도곤님, 리츠 인베스트먼트의 정은성 팀장님 이 두 분께서 드릴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문자 상담으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코스모 화학이 오늘의 첫 종목인데요. 30%를 갖고 계신 이 종목의 매수 가격은 19,200원에 사셨네요. 네. 네, 코스모화학은 기초무기 화학물, 그리고 2차전지 항상 콜벨트 성장세하고 실적도 3, 4분기에 90억 가까이 전년 대비해서 300% 이상 급증을 한 시세인데, 시장 모양이, 코스모화학의 모양이 어떤 시장이 움직인과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시고 계시겠지만, 시장이, 유로존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내성이 생겨서 예전보다는 상당히 견조한 하락을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총 19,200원 매수가라면 지금, 좀 손실폭이 좀 있습니다만은 손절매에 가담하시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다렸다면, 종가상으로 예전에 10월 달에 13,000원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 상황으로 봐서는 예전에 전저점이 깨질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121선 라인이 있는 라인이죠. 17,000원 그 부분입니다만 16,800원이 121선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정도 하락을 한다면 반등 시도를 좀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봤다가 121선을 확인하고 매도를 하는 전략이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내일이라도 61선의 지지를 받고 이쪽으로 올라온다면 당장은 그렇죠. 당장 전고가 가격인 21,000원대까지 반등하기에는 시장 상황이 조금 바로 급반등하기는 좀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반등을 한다면 실질적인 매수가가 있고 21선 위치하고 있는 19,500원 선 근처까지는 반등을 하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일도 추가적으로 시장이 내린다면 시장은 1,800을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121선도까지의 손절폭을 기다리고 한번 보유를 해보시고 내일부터 반등이 시장이 좀 돌아서서 반등을 한다면 아무래도 코스모학도 시장이 1,900 아니면 1,950, 2,0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해서 올라가기에는 다소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21선 전후 그렇게 시청형 매수하신 가격보다 조금 위쪽 가격에서 일단은 물량 축소를 해주시고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고 대응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다시 눌려줄 때 저점을 깨지 않고 상바닥 모양을 하고 올라올 때는 여전히 전고점 21,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은 동아일텍입니다.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동아일텍 최근에 기세가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까지 해서 7거래 연속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상승의 이유를 찾아봐라 그러면 사실은 정확하게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상승의 이유를 찾다 그런다면은 지난 4월 달에 13,500원대를 고점으로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4,000원대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이 이후에 하락한 이후에 나타난 어떤 기술적 반등 외에는 추가적인 어떤 상승 모멘텀을 찾기에는 다소 힘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을 살펴본다 그러더라도 특별한 수급의 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기술적인 반등의 한계선을 느낀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TFT LCD의 어떤 산업에 대한 어떤 그 검사 장비를 좀 많이 영위하는 업체인데 이 산업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사실은 향후를 본다 그런다면은 LCD를 검사하는 업체가 결국 AMOLED라든가 OLED 산업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의 성장성에 기대를 한다 그러더라도 모든 기업이 다 상승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동아일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본다 그런다면 사실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본다 그런다면은 약 PR이 7배 수준으로 좀 형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과 올해의 어떤 실적을 비교해 본다 그러더라도 작년만큼의 실적이 안 나타나 있는 모습이거든요. 즉 작년만큼의 실적이 안 나타난다 그런다면은 지금은 저평가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오히려 고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한계를 좀 느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 그런다면 어디까지 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8,000원대가 하나의 어떤 분수령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8,000원대를 이탈한 이후에 주가가 급락을 했고요. 여기서 하나의 지지선이 형성되는가 싶었지만은 이 지지선은 결국 이제 저항선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4,000원대에서 8,000원까지 상승한다 그런다면 벌써 단기적으로는 2배 이상의 수익률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8,000원을 넘어가면 단기적으로 힘들 것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추격 매수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높다. 그래서 일단은 8,000원대의 어떤 기점을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원익 IPS입니다. 9,000원에 20%요. 자, 원익 IPS는 내년에 반도체 업종 중에서 시스템 반도체, 삼성전자 쪽에서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성장성이 좀 있는, 거기에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고, 실적도 3분기부터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해서 전년비 대비해서 147% 정도 증가를 했죠. 그리고 요즘 들어서 보면 기관들의 어떤 수급도 상당히 괜찮은 모양을, 그래서 요즘 IT 쪽이 약간 주춤하는 가운데서도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기간 수급에서 조금 괜찮은 차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9,0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9,000원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21선 위치와 거의 동일한 위치죠. 그래서, 중단기 전략을 말씀드리면, 당장 내일이라도 조정을 받는다면 21선이 종가상 깨지지 않는다면 보유 종목을 하시고,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 봐서는 시간이 좀 주어지고 시장 상황만 좀 개선된다 그러면 예전에 찍었던 고가권인 11,700원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어떤 펀더멘탈은 바탕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9,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끌고 가시는 전략 권해드리고 싶고, 아주 짧게 매매를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오늘 전 고점이 있는 위치죠. 많은 부근이죠. 9,800원 이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거 봐서는 아무래도 전 고점에 대한 어떤 물량,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걱정은 별로 안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쪽을 다시 또 저항으로 받는다면 조금 쉬었다가 21선을 확인하든지 해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내일도 저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좀 주춤거려 둔다면 물량을 한 반 정도만, 50% 정도만 이익 실현 차원에서 이익 실현 해주시고, 그 물량은 다시 21선이 확보되는지 아니면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21선 이탈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21선이 이탈된다 하더라도 예전에 지지권 역할을 했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61선을 강하게 깨트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차익 실현한 물량을 다시 그 정도에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임해주시는 그런 전략해서 시장 좀 안정되면 전 고점 이상의 가격까지도 한번 홀딩해서 끌고 가보는 중장기 전략을 병행하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은 AP 시스템입니다. 14,000원에 50%요. 네, AP 시스템도 역시 최근에 상당히 수익성이 좋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급격한 상승세, 단기적으로 본다 그런다면 만원대에서 15,000원대까지 상승, 50%의 수익을 나타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종목이 올라가는 데는 큰 이유가 있지만 가장 확고한 이유는 실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 시장이 증가함에 따라서 AMOLED 수요가 늘어났고요. 이에 따라서 성장성이 좀 부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휴대폰 부품주라든가 아니면 AMOLED 관련주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좀 많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나타냈던 4조 2천억의 영업이익에서 2조 원 이상이 휴대폰에서 나왔다는 것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성장성에 베팅하는 투자자들, 즉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유입되면서 수급이 좀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다가 기술적으로 차트를 본다 그러더라도 이동평균선을 단숨에 돌파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있습니다. 보통 이동평균선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은 하나의 우리가 조금 저항권으로 인식할 수가 있는데 지난 금요일날, 목요일날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거래량도 사실은 증가가 되면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17,000원을 고점으로 형성한 이후에 10,000원, 11,000원대를 바닥으로 만들어냈지만은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는 거래량까지 수반이 되면서 지금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전고점에 대한 부담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16,000원에서 17,000원이 제가 볼 때는 1차적인 목표 주가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도 50%라 그런다면은 사실은 작은 비중이 아니거든요. 많은 비중인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욕심 없이 16,000원을 넘어간다 그런다면은 일단은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으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16,000원을 넘어서 17,000원에 안착을 한다 그런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큰 수익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시장의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고요. 여기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만 가진다 그런다면은 오히려 좋지 않은 시장의 반사의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높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 이제 제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17,000원만 넘어서 안착을 한다 그런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16,000원을 넘어서 17,000원 사이에서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요. 약 20% 정도의 비중만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면서 작게 보면은 뭐 17,000원이 단기 고점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길게 보면은 20,000원까지도 우리가 한번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오스코텍 봅니다. 대응법을 일러달라고 하십니다. 자, 대응법을 일러달라고 하시는 거 봐서는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다는 그 얘기 같은데, 자, 의료용 장비죠. 치과 의료기기 쪽에 요즘 보건 쪽에 종목들이 오스템 임플란트부터 시작해서 조금 많이 올랐다가 지금 현재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펀더멘탈보다는 오히려 어떤 테마 쪽에 관련돼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는 5,460원이라는 고가를 찍고 오늘 뭐 좀 내리다가 21선 근처에서 아래꼬리를 소폭 단 모습인데 내일 정도에서 21선을 지지로 한 반등권 영역으로 나오지 않겠나. 하지만 이번에 반등하는 것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형태라기보다는 전고점을 확인하는 형태의 반등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쌍봉의 모양을 만들기 위한 반등. 그러니까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히려 이번에 반등 시에 오히려 물량을 축소하거나 이익 실현 확보를 하는 게 낫겠죠.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5,000원 정도를 강하게 돌파해서 5,000원 위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좀 더 정고점을 돌파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고 만약에 5,000원을 돌파한다거나 아니면 돌파하는 도중에 저항을 받는다거나 그래서 5,000원을 돌파했다가 5,000원 아래로 떨어져서 5,000원 저항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5,000원 근처에서 저항을 받는다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이익 실현 관점으로 보는 게 낫지 않겠나. 그리고 혹시라도 반등 시도에 실패하고 21선을 종가상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좀 아쉽긴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는 추가적으로 물량을 좀 축소해주고 손실 처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삼영화학입니다. 5,890원에 20%입니다. 네, 삼영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전년도 실적하고 먼저 비교를 해보면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90억이었었는데 올해 6월달까지만 하더라도 당기수익이 103억 원이 나왔을 만큼 최근에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필름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서 캐파시터라는 필름이 있는데 이 필름이 최근에 생산량이 확대가 되면서 효익성 개선세에 일조를 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도 자료가 나와 있지만은 매해 꾸준한 매출액 성장세를 가져오면서 수익성 개선세를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매해 꾸준하다는 것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는 것이 확률적으로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지만은 다만 이제 6,000원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어느 정도 좀 상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전고점 6,000원에서 지금 세 번째 터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참 여기를 넘어서 안착을 해준다 그런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넘어가지 못한다 그런다면은 6,000원대는 영원한 저항대로 남을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 시점이 5,980원이라 그러면은 참 6,000원대에 근접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건 정말 타고 넘어가냐 아니면 밑으로 밀리냐 둘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제가 볼 때는 5,5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 그런다면은 앞으로의 성장성에 무게 중심을 두면서 보유하는 전략이 필요하지만은 6,000원을 강하게 넘어가지 못한다 그런다면은 당분간 또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어떤 우려감들도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500원대 부근으로 간다 그런다면 아쉽지만은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요. 그리고 6,000원을 넘어서 안착을 한다 그런다면은 조금 수익률은 떨어진다 그러지만
더 안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유념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6종목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많으시죠? 궁금하신 분들 013-336-0110으로 지금 바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익률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어스 김도건님의 수익률 살펴봅니다. 네, 삼원강제가 5% 올라 있고요. 한솔제주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 있습니다. KTS는 요즘 좀 만만치 않은 장세를 반영하듯 5% 정도 빠져 있고요. 네, 오른 종목과 내린 종목의 비율이 2대1로 오른 종목이 많습니다. 네. 자, 삼원강제를 조금 5,800원의 목표가를 가지고 조금 기다려봤는데 저번 주에 5,800원을 돌파 시도를 못하고 시장 관계상 조금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21선 라인이죠. 4,900원 라인대를 무너진다면 그 라인을 이익 실현 라인으로 한번 삼자 했는데 지금 현재 뭐 4,900원 라인이 살짝 무너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익 실현 하신 분들은 그냥 대기를 하시고 개인적으로는 좀 시장 상황만 좀 개선된다 그러면 삼원강제 같은 경우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량만 좀 동반돼서 위쪽으로 안 되면 지금 모으는 과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또 6,000원 이상 추가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뭐 약속은 약속이니까 21선이 종가상으로 이탈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61선 근처에 걸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반등 시 일단은 포트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솔재지는 뭐 꾸준히 기관들의 어떤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지금도 되고 있고 오늘 소폭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나와서 소폭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차트상은 괜찮은 모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관점으로 본다면 한 주만 더 보유해서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내려온다면 8,500원 8,500원 매수가로 있죠. 8,500원이 지금 올라온다면 내려온다면 21선 가격이니까 8,500원까지는 충분히 조정받는다면 재상승 시도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오히려 조정 시에 포트에서 제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포트를 또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도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한솔재지는 한 주만 더 보유를 하고 저번에 제시했던 목표가 10,000원까지는 일단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TC라는 종목이 저번 주에 좀 아쉬워서 한 주만 더 보유를 합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2,900원의 가격을 종가상으로 이탈을 했죠. 그래서 손절가를 2,900원으로 좀 낮춰놨습니다. 50원 정도 낮춰놨는데 물론 이 종목 역시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빠져나간 흔적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모으는 형태라서 언제든지 거래량 동반 후에 좀 이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갖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손절매라는 거는 확실히 리스크를 감당하는 게 손절매이기 때문에 반등 시 일단 매도를 하고 2,900원은 손절매 가격이 무너졌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를 하고 나서 포트에서 제외하고 다음에 또 추천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추천하실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은 와이브로 쪽에 영호통신이라는 종목을 한번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왔었는데, 와이브로 쪽에 서화정보통신도 있고, 기산텔레콤도 있고, 영호통신도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회사적인 면이나, 이쪽이 영호통신이 좀 낮기 때문에 영호통신 쪽을 눌려줄 때 한번 매수를 한다면, 5분의, 포지죠, 포지. LT라 그런 그 포지 통신에 영향도 받을 수 있는 성장성도 좀 있고 그래서 요 종목을 매수를 한번 해보는데 기술적 분석으로 좀 타이트하게 매수를 좀 정했으면 싶어서 매수가를 21선 근처죠. 7,000원 근방에서 매수를 좀 해서 내일부터 조금 조정받을 때 7,000원 근방에서 매수를 한다면 요 종목은 뭐 조금 단점이 하나 있는데 신용비가 좀 높은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고탁시장이 정강후약의 모습을 보면 종가까지 좀 밀리는 그런 형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용비 문제만 좀 개선이 된다 그러면 21선 지지 확보와 함께 뭐 주봉, 일봉 자체도 괜찮은 모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 자체도 괜찮은 모양을 유지하고 있고 해서 이번에 21선 지지를 받는다면 이번에는 전고점을 돌파 시도하러 가지 않겠나. 하지만 뭐 저 위의 가격인 11,000원 가격까지는 보지 않고요. 추세대 가격이죠. 여기 보시면 고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고점이 높아진다면 8,500원 정도. 그래서 7,000원 정도의 매수, 분할 매수. 손절가는 짧게 6,800원 정도가 깨진다면 6,800원 정도를 손절매 가격으로 정해주시고요. 목표가는 이 주세대 상단인 8,5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정해놓고 한번 이번 주에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첫 번째 추천 종목 영후통신이었고요. 자, 정은선 팀장께서는 지금 축적된 그 포트폴리오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수익률 점검은 추천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께 차곡차곡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고요. 오늘은 관심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조금 생소한 종목입니다. 지난 11월 8일 날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된 신흥기계라는 종목인데요. 이 신흥기계 같은 경우에는 물류 자동화 설비를 영위하는 업체인데 이 물류 자동화 설비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막강한 어떤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시장 점유율을 막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원가적인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어떤 성장성 면에서도 단연 톱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종목의 공모가가 8,500원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 첫날 개시된 거래 가격이 16,000원이었었는데 이 공모가 대비 무려 80% 이상, 90% 가까운 그렇게 높게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는 뭐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 그런다면은 현 시점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다가 또 하나 기관들의 수급을 살펴본다 그런다면은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을 정도로 향후 성장성에 기관 투자자들의 베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무래도 시장이 불안하다 보면은 우리가 신규주에 눈이 돌아가는 것도 정상이거든요. 근데 신규주에 눈이 돌아간다 그러더라도 아무 종목이나 막 사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고 또는 향후 성장성에 무게중심이 좀 막혀있는, 초점이 맞춰있는 종목들로 매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기간의 어떤 매수 스타일을 한번 따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다가 신흥기계에 또 하나 모멘텀이 있다 그런다면 이제 2008년도에 중국 물류센터 자동화 설비를 시점으로 인해 가지고 해외 수주가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든지 결국 첫 삽을 떼기 힘든 그런 모습인데 결국 한 번에 성공을 거두었고, 여기에서 어떤 성공이 결국 이제 기존의 어떤 국내 업체들보다는 수익성이 2배 이상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해외 수주가 본격화되면 될수록 결국 이제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면 목표 주가를 먼저 설정한다 그런다면 사실 단기적으로 목표 주가가 2만 원대, 우리가 마디대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짧게 2만 원대를 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매수가는 오늘 사실은 장막판에 좀 많이 상승을 하는 바람에 17,550원대까지 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 차트를 보시면 크게 볼 수 있는 건 없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서 할 필요는 없고요. 조정이 나타난다 그런다면 그때 매수하는 전략으로 17,000원대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제가 16,000원을 좀 설정을 했었는데 16,000원을 이탈한다 그런다 또 15,000원대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다시 이제 아쉽지만 좀 손절을 하고 난 이후에 15,000원대 초반에서 다시 잡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 2만원, 매수가 17,000원, 손절가 16,000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종목 신흥기계와 영후통신 비교적 좀 중소형주에 대한 여러분께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장에서는 이런 빛을 발할 수 있는 종목들이 이런 분야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잘 챙겨 보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해나가는 센투자 플러스, 지금도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13-3366-0110으로 문자 상담 신청 지금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지역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여기 창원에요. 음갑수라고 합니다. 예, 혹시 예전에 전화 한번 주신 적은 없으시고요? 예,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첫 참여시군요. 예. 예. 이게 전화 연결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연결이 돼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예, 저도 너무 기분 좋고. 예. 답답한 걸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 여름에 한번 창원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창원 도시가 그냥 워낙 공업도시, 의리의리한 그런 큰 그런 상업시설도 많고 깨끗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도시가 공업지역하고 이렇게 주거지역이 나눠져 있어서 쾌적합니다. 그렇군요. 네, 봤더니 두산그룹, STX, 삼성,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시설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한번 오십시오. 예. 꼭 한번 또 가보고 싶습니다. 한국을 이끌어가는 힘이죠. 그런 지역사 이런 공업들이.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속색이는 종목은 어떤 걸까요? 이제 한진중공 홀딩스인데요. 한진중공홀딩스. 이게 굉장히 좀 사람 골치 아프게 했던 그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회사네요. 네. 제가 14,000원대에 100%를 다 사버려가지고. 14,000원에 100%?
네, 예, 예. 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때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양을 이 회사를 사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2005년도쯤에 주식을 하다가 그리 안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14,000자 보니까 이게 이제 21선을 이렇게 꼬우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한진중공업 사태 이런 걸 전혀 모르고 그 샀었는데 그때 이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갈 걸 생각해 다 사버려가지고 근데 계속해서 떨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습니다. 팔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예, 야, 예. 이거 뭐 그냥 꾸준히 계속 내려와 있네요. 지금 보니까 오늘 가격이 내려와요. 7,120원. 그럼 뭐 예. 사신 가격의 딱 절반 선에 이제 와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예. 이 속이 좀 많이 상하시겠습니다. 예, 정말 뭐 별로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좀 빨리 좀 좋아져야 되는데. 예, 좋아지겠습니까 싶어요, 진짜로. 지금 전문가님들한테 진짜 의견 듣고 또 속 마음에 계속 가지고 싶은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노사 간의 문제는 그래도 뭐 최악의 상황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이제 뭐 국내에서 그런데 어떤 수주가 없네 어쩌네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긴 하는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또 이게 필리핀 쪽에 있는 그 시설이 생산 단가나 그런 게 좀 낮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집중된다라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이게 호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저는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까? 예. 자, 근데 이제 뭐 거기에는 거기 속해 계신 뭐 직원분이나 그분께서는 속상하신 것도 같이 버무러져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네요. 예. 자, 그럼 한진중공업홀딩스 일단은 뭐 지금 반토막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그런 상황에. 맞습니다. 예. 남들 보기 제일 좋은 반토막입니다, 진짜. 예. 근데 뭐 갈치같이 이게 뭐 4분의 1 토막도 있고 고등어같이 뭐 3분의 1 토막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예. 반토막이 무슨 생선이더라?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거나 속이 좀 상합니다. 예. 예. 남들도 기분 좋아할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한진중공업홀딩스 과연 뭐 지금 어려운 시절을 반영하듯 지금 주가가 워낙 낮아져 있는데 그런 상황들이 조금 개선될 여지도 있어 보이니까 주가가 상승 흐름을 탔으면 좋겠는데, 자, 어스 김도건님께서 이 한진중공업홀딩스 과연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가장 적절할지, 아마 전문가 입장에서도 워낙 하락폭이 큰 상태에서는 이 대응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좀 한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요. 한번 잘 듣고 대응을 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또 언제든지 다시 한번 또 되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그에 대한 답변을 또 꾸준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예, 투자를 하다 보면 참 이런 경우가 대응하기도 좀 힘들고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 좀 당황스럽고 하긴 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뭐 이런 경우 당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초단기에 이제 손절매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이미 뭐 닥친 문제니까 앞으로 해결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뭐 성격이 시원시원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돌려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반등 시 이 한진중공업홀딩스는 일단은 포트에서 제외해서 포트를 재편성하는 게 맞는 전략이고요. 당장은 뭐 노사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고 해결이 된 것 같고, 이제는 실적적인 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유급 휴가를 줄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좀 실적적으로 안 좋다라는, 일거리가 없다라는 거는 당연히 실적에도 앞으로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주가에 다 반영이 돼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큰 뭐 지수에 대한 어떤 큰 상황이 아니라면 예전에 찍었던 6,470원이란 이 가격을 뚫고 내려오기는 좀 힘들다고 본다면 조만간에 전 반등을 위한 시도를 좀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이 종목 역시 보시다시피 강한 종목들은 요즘 굉장히 많이 좀 반등을 했는데, 이 종목은 지수하고 같이 21선에 계속 지금 저항을 받고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라서 이 종목 자체의 어떤 수급적인 뭐 보나 안 보나 어떤 기관이나 외국의 수급은 없을 것이고, 강하게 시장이 요즘 좀 강하게 좀 반등이 된다면 낙폭가대죠. 별다른 특징 없고 낙폭가대에 따른 반등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과연 14,000이라는 시청자분 본인 가격까지 올라오기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이 종목이 만약에 14,000원까지 올라온다면 다른 종목들은 그러면 가만히 있겠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당장 손절매를 하기에는 저도 뭐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다려 보시고 나중에 121선 근접하는 가격이죠. 이 종목이 예전에도 121선에 근접하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지 못하고 거기서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에도 시장 호전과 함께 반등이 둔다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9,000원 정도까지 올라온다면 일단은 손절매를 하셔서 요즘 뭐 IT라든지 그 이외에
따로 더 갈 수 있는, 내년을 보고 더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있으니까 그 종목으로 포트를 다른 쪽으로 포트를 재편성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이 종목을 당장 지금 지긋지긋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어떻게 방법을 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여기 있죠. 종가상으로 7,000이 만약에 깨지면 뭐 전저점이 있는 6,470은 있긴 합니다만은 뭐 그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든지 또 저점이 또 갱신될 가능성도 배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가상으로 7,000원이라는 가격이 깨진다면 시청자분께서 나는 이 정도 너무 심하다. 난 지금이라도 오히려 손절매를 하고 다른 종목을 좀 노리고 딱 갈아타는 그런 전략을 한번 취하겠다 싶으면, 그때는 7,000원이라는 가격이 종가상으로 깨지면 한번 생각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 미련 두고 놔두면 나중 돼서 이 종목이 2년, 3년 후에 혹시라는 본종가가 올 가능성도 없다고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나중에 그때 되면 시장에서 주도주라는 종목을 가진 종목들은 3배, 4배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미련 두지 마시고, 마음의 결정을 좀 했다가 내가 어느 정도 반등 시에 매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반등 시에 조금 매도를 해서 갈아타는 전략, 아니면 그런 전략을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놓고 대응을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종목의 지금 뭐 전망이라든가 기업 어떤 상황 같은 걸 놓고 볼 때 사실 가격까지의 회복은 어쨌거나 좀 만만치 않은 선택이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아무래도 뭐 적당한 선에서의 어떤 뭐 손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의 교체 매매로 인해서 보다 더 잘 갈 수 있는 종목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뭐 워낙 이미 바닥에 있으니까요. 급히 서둘러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을 풀어보겠습니다. SK컴즈가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 SK그룹들 좀 말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종목도 한 5% 가까이 빠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6,950원에 15%를 갖고 계시는데 이거 19,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16,950원에서 15% 사했으면 한 3,000원 정도 올라야 되니까 20% 정도 상승이 가능할지 여쭤보셨습니다. 네, 일단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에 대해서는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이 제 어떤 뭐 개인적인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SK컴즈의 주가 움직임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뭐 SK그룹에 대한 어떤 악화수도 좀 많았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실적이 사실은 좀 많이 안 좋았었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0% 이상 급감을 했거든요. 이 급감을 했던 이유들을 살펴본다 그런다면 사실은 매출액은 크게 변동 상황이었고 오히려 좀 더 늘었었는데 영업이 급감을 했다. 그만큼 어딘가에 돈을 많이 썼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SK컴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규모 보안 사태가 일어났던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대규모 보안 사태에 대한 어떤 걸 만회하기 위해서 또는 방지를 하기 위해서 투자 비용이 급격히 들어갔을 거고요. 여기다 또 하나 이제 광고비도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뭐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어떤 대대적인 광고를 하면서 결국 이제 포털 사이트 자체를 안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3분기 때 좀 과도한 비용을 지출한 이후에 영업이 좀 안 좋게 나타났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런다면은 과도한 비용, 이런 것을 보고 일회성 비용이라고 하는데, 일회성 비용이라는 것은 다시는 안 들어간다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따라서 수익성 회복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 대해서 크게 제가 볼 때는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다른 어떤 동종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다음이라든가 NHN 같은 경우도 사실은 최근에 주가 움직임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SK컴즈만 유독 좀 안 좋은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 제가 볼 때는 19,000원대까지의 성장은 제가 한 번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만 주가라는 것이 제 생각과 똑같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16,000원을 좀 지지하지 못한다. 기술적으로 16,000원대가 좀 중요한 어떤 지지권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지지가 안 된다 그런다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16,000원을 기점으로 16,000원을 지지선으로 반등이 나타난다 그런다면 19,000원대 원하는 목표가를 한번 노려보시지만은, 만약에 16,000원을 이탈한 이후에 3일 안에 다시 16,000원을 회복하지 못한다 그런다면 그때는 제가 볼 때는 아쉽지만은 손절을 좀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기술적인 대응을 좀 타이트하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현대모비스입니다. 31만 4,400원에 7%. 더 사고 싶으신가 본데요. 추가 매수할까요? 하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모비스는 뭐 누구나 아시다시피 자동차 부품, 현대 쪽에 자동차 부품주인데 여기 그림을 보면 예전에 한번 요런 그림을 만들어 놓고 바닥에서 요런 그림을 만들어 놓고 급등한 적이 한번 있죠. 여기 그때는 물론 시장 상황이 좋았습니다만 지금도 현재 그림의 모양상은 두 형태가 비슷하게 좀 연결이 되는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틀린 것이 하나 있는데 이쪽 부분에 예전에 반등할 때는 이렇게 꼬리 지지선이죠. 그걸 크게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점을 주고 20일선을 타고 단기적으로 급등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에는 요 저점이 살짝이나마 깨졌습니다. 그래서 추매를 하시는 거는 저도 괜찮습니다라고 뭐 현대모비스란 이 자체 회사가 좋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는데 당장 급하게 가격이 싸다고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여기 가격이 회복되려 그러면 31만 6천원, 7천원 가격대가 회복된다면 주가가 조금 더 떨어졌다가 회복된다면 거기 21선에 내려오고 21선을 다시 안착시키는 가격대 때문에 오히려 이런 추세라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쉽게 말해서 다시 21선을 회복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추매를 하시는 게 오히려 리스크상 좀 안정적인 매매 방법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가격이 싸다고 추매하는 분은 방법도 있지만 오히려 추세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추매를 한다면 오히려 심리적으로는 좀 안정된 왜 손절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손절가는 21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절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된 매매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매를 하지 마시고 오히려 21선을 타고 21선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추가 매수를 한다면 자 1차적으로는 이쪽도 마찬가지지만 전고점 근처죠. 전고점 근처에 단기적으로 조정받은 모습 보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 신고가 41만 6천원 가격대를 보기보다는 36만원대 가격대에서는 한번 롤링 해주는, 한번 팔아주고 다시 저점에서 매수해주는 그런 전략이죠. 그래서 추매는 22선 하기 매수 1차적인 목표가는 36만원 근처에서 1차적인 목표가를 정해놓고 한번 리딩 해주고 한번 이익 실현해주고 다시 또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노셀입니다. 이노셀 2,530원에 15%입니다. 네, 이노셀은 아주 전통적인 그냥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테마주 같은 경우의 특성상 좀 과격하게 올랐다가 주식 조정도 좀 과격하게 받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9월 중순 이후에 주가가, 당시 1,000원대의 주가가 3,000원대까지 상승한 이후에 지금 기술적인 조정을 받고, 다시 재차 상승한 이후에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다만 이제 다행인 것은 오늘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는 것이 이제 좀 다행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이 주가라는 것이 항상 과격하게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받는다 그런다면은 이 상승폭의 반 정도의 조정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그 이후에 재차 반등이 나타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근데 반등이 좀 크지 않은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2,000원대에서 2,500원대까지 반등이 나타난 이후에 주가가 나타나면서 다시 2,000원대를 하향 이탈하면서 지금 주가가 다소 이제 손실폭을 키워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안타까운 것이 역시 매수 시점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30원이면은 참 애매한 순간에 좀 매수를 하셨던 것이 매수를 하시지 않았냐라는 안타까움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이냐, 나타나지 않을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현 시점에서는 좀 반등을 노려보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주가가 하락을 할 때는 거래량도 같이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최근에 이제 다시 거래량 자체가 늘어나면서 상승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물량이 다 나갔고 다시 한번 물량을 매집하는 주체가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다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러더라도 1차적인 고비는 2,000원이고요. 2차적인 고비는 제가 볼 때는 2,500원대가 좀 아쉽지만 그때가 고비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까지 도달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럼 장기적인 성장성은 어떻냐라고 중요한 것이 이제 장기적인 성장성은 우리가 좀 크게 기대를 하지 못하는 것이요. 이 바이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흑자 전환할 것이다 라는 말들은 계속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적자를 나타내는 것 자체도 사실 부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펀드멘탈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면서 2,000원에서 2,500원 사이가 1차적인 어떤 반등권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2,500원대 도달한다 그런다면은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것이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SM입니다. SM을 51,000원에 20% 사셨네요. 최근 들어 SM은 상대적으로 타 종목 대비해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10월달 중순쯤에 57,900원이라는 고점을 찍고 아직까지는 처음으로 월봉상 보시면 처음으로 이 고가에서 월봉을 한번 보시죠. 월봉을 보시면
월봉의 고가를 뚫고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봉도 마찬가지고 주봉도 지금 올라오던 5주선이 탄력이 좀 죽고 있죠. 일봉 상황으로도 전고점을 뚫고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그나마 51,000원 정도니까 아직까지는 수급적인 면에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특별히 많이 빠져나가는 형태는 없기 때문에 매수가 대비 매수가 자리죠. 21선인 자리 51,000원 근처 자리에서 깨진다면 당연히 본전가 근처에서 이익 실현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종목 위쪽으로 올라온다면 당연히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56,600원 이 자리가 예전에 은봉 떨어졌던 큰 봉 떨어졌던 그 시가 자리고, 종가상으로는 그 자리를 통과를 못했던 은행 시가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준다면 56,700원 자리를 지지 경력으로 한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6만원 선 언저리까지 한번 보유를 해보시고, 만약에 내일이라도 당장 51,000원 그 자리가 시청자분 매수 자리이기도 하지만 21선 자리가 또 놓여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깨지면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이 추세선 자리도 약간 이탈되면서 61선까지 확인하러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서 21선이 깨진다면 일단은 본저가 근처에서 한번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내일도 21선 지지된다면 일단 보유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반등 시 56,700원을 강하게 돌파해서 안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를 판단하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은 ELK 봅니다. 12,700원에 30%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듣고 하겠습니다. 네, ELK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주가의 움직임이 안 좋았던 이유들을 살펴본다 그런다면은, 주가가 안 좋은 움직임에는 가장 확고한 위치가 바로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며칠 전에 공시가 나타난 것을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을 468억 원에서 지금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좀 조정을 했던 그런 모습인데 197억 원을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어떻게 본다 그런다면은 초반에 잘못된 어떤 전망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과도하게 잘못된 전망을 했다라고 좀 보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만큼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이후에 나타나면서 결국 이익 전망치까지 또는 매출치까지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조정의 가장 큰 이유를 본다 그런다면은 ELK가 납품하는 업체가 보통 모토로라에 좀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최근에 모토로라의 실적이 많이 안 좋습니다. 결국 이제 휴대폰 시장을 점령해가는 것은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글로벌 휴대폰 시장에서요. 삼성전자의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또는 뭐 획기적인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매출액 증가세는 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2,700원에 30% 그러면은 수익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손실은 아니니까 30%의 어떤 비중도 역시 좀 줄이면서 가면서 오히려 삼성전자로에 납품하는 휴대폰 업체로 갈아타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바로 전화 연결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TK 케미칼하고요. 네. JW 중해제약이요. 두 종목이요. 가격 좀 각각 일러주십시오. TK 케미칼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2,620원이요. 비중은요? 40%. 네. 자, 그 밖에 또 JW 중해제약은 얼마에 몇 프로 갖고 계십니까? 22,400원에 40%요. 네, 22,200원에 40%. 네, 어떤 점을 저희가 풀어볼까요? 이게 너무 좀 기간도 좀 오래 갔고요. 네. 어느 정도 반등이 있을지 궁금하고, 네. 또 회사의 그 실적 같은 것도 궁금하고 그래요. 실적도. 전반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전망을 한번 풀어보면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정은성 전문가께서 TK케미칼 그리고 JW 중해제약 두 종목 분석을 해볼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T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요. 4월달까지만 하더라도 무려 6,300원대의 주가가 지금 2,200원대에 내려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2,6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 그런다면은 비싼 가격에 매수한 것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비싼 가격에 매수한 것이 아니다고 보고 있지 모르겠지만은 시장에서의 어떤 확고한 반등세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이제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수익 악화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의 성장성은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 시점의 주가 수준도 여전히 PR이 4배가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수익성이 안 좋은 이유를 살펴본다 그런다면은 결국 이제 외환 평가 손실의 확대에 따라서 최근에 수익성이 조금 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 본다 그런다면 하나의 변명거리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환율의 움직임이 인해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이 나타났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예측하지 못한 손실은 없거든요. 환율의 움직임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꼈다 그런다면 환해지를 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그에 따라서는 기업이 조금 대응
미진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수익성 악화는 어쩔 수 없고 이런 부분들만 뭐 극복해서 나간다 그런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상대로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길게 보시면은 저평가 메리트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상승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이 매수 시점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뭐 완벽하게 바닥을 확인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어떤 아쉬움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비중도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중소형주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넘어도 제가 볼 때는 40%를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은 반등 시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타난다 그러더라도 1차적인 반등의 목표치는 2,500원대로 좀 보시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2,500원을 넘어가든 또는 2,500원을 맞고 저항선을 맞고 다시 내려온다 그러더라도 비중을 줄이는 것이 좀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염두에 거면서 포트폴리오 내 비중 조절을 좀 확실히 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바로 이제 JW 중해제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늘 참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7월 중순에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다면은 정말 주식을 하면서 이런 대박을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몇 번이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은 많이 좋았던 그런 종목인데 이후에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이제 다소 조정을 받으면서 충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모습인데 주가가 한 번쯤은 급등을 한다 그런다면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본다 그런다면은 한 번 상승한 이후에 재차 조정이 나타나고요. 조정이 나타나면은 다시 이제 재차 상승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은 상승세가 그렇게 크게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3분기가 실적이 좋다 하지만은 여전히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제약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제약주는 양면성이 아주 뚜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성에 대한 어떤 고평가 고평가에 대한 어떤 악평이 계속해서 나눠지는 그런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다소 매수가가 22,000원대면 다소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은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다소 손절이 있다 하지만은 비중을 줄이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타난다 그런다면은 2만원 이상에서 2만원대에서 좀 비중을 줄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2만원을 넘어가기 힘든 이유가요. 지금은 정부가 뭐 제약회사에 대한 어떤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성 악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만원을 넘어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2만원을 넘어간다 그런다면은 정상적인 주가 수준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꼭 줄이시고요. 만약에 2만원이 넘어간다 그런다면은 계속해서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종목 가운데서요. 금호석유, 하이스틸, 하이트진로, 네오이즈게임즈, 호텔신라, 조선전자 이렇게 6종목은 저희가 내일 또 첫머리에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스 김도건 그리고 정은성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월요일 순서 센투자 플러스에서 마칩니다. 요즘 장 정말 만만치 않죠. 오르는 듯 하면은 오른 거 이상으로 떨어져 버리고 참 힘듭니다. 하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미 주식시장에 발을 담근 이상 힘내서 가는 수밖에 없겠죠. 자, 저희 센투자 플러스와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